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관련 자산이 3,169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동결 자산은 미국 은행 등에 예치된 북한 자금과 제3국 국적자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등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동결된 자산 현황을 집계한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를 기준으로 봉쇄한 북한 관련 자산이 3,169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은행이나 미국의 금융권과 연계된 해외은행 예치 대북 제재 위반 자산으로 추정됩니다. 또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외국인 등의 자산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뿐 아니라 북한을 대신하거나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하는 개인과 기관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 대한 봉쇄 자산도 이번 집계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와 관련된 미국 대통령의 여러 행정명령들에 따라 북한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산 대부분이 차단된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동결 자산 총액에는 북한 정권이나 다른 제재 대상 개인과의 간접적 이해관계로 인해 차단된 제3자의 자금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검찰은 싱가포르 사업가 곽이생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소유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유조선은 지난 7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미국 국고로 기속됐지만 미국 검찰의 압류 조치가 이어지던 지난해에는 미국 정부의 차단 자산으로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동결 자산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첫 해 2017년에 6,340만 달러, 2018년엔 7,436만 달러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에 비해 절반 이상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동결 자산 일부가 해제되거나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미국인들이 이 중 일부를 회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는 지난해 5월 미국은행 세 곳이 보유한 북한 자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무부가 차단한 북한 자금을 추적했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금액은 모두 2,379만 달러로 이번에 공개된 동결 자산의 일부로 추정됩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이번 재무부 보고서는 또 다른 테러 지원국인 이란의 동결 자금을 7,375만 달러로 집계했으며 시리아도 북한보다 약 400만 달러 많은 3,532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길에 나설 것과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는 8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채택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더욱 관여할 것을 독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발효해 핵실험을 끝내겠다는 구두 의지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핵실험장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쇄 등 가시적인 진전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독일 대표는 지난 2000년 이후 핵실험을 실시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지적했고 서유럽 국가 등은 북한이 강행한 6차례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법원이 다음 달 열리는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은 김 위원장이 출석한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재판을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말과 범죄뿐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와 변호인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다음 달 14일에 열릴 재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이 지난달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법정 출석을 명령한 겁니다. 원고 측의 후쿠다 켄지 변호사는 해외 지도자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는 이례적인 소환 사례라면서 김정은이 재판에 출석하진 않겠지만 재판 과정과 판결 등에 대한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제1한인 피해자와 가족 5명이 2018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3년 만에 재판이 처음 열리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속여 제1한인 가족을 유인한 뒤 북한에서 굶주림과 신분차별,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1억엔, 미화로 9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올해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BOA에 북한을 상대로 한 제1한인 피해 관련 첫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에 감회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는 성사됐구나 하는 그런 감회가 깊어요. 이 10월달 재판이 시작이에요. 앞으로 많은 일이 아마 전개돼야 될 거예요.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벌인 제1한인 북송 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유엔은 특히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이며 이 가운데 1,800여 명의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재판을 통해 북한 내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져 김 씨 독재 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자유를 짓밟고 한 대상은 개인이든 국가든 법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억 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판을 통해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나 독재자가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자는 것. 가와사키 씨는 또 북송 사업이 일본 적십자사의 지원 속에 이루어진 만큼 일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재판에서 승리한 뒤 북한에 남아있는 피해자 가족과 후손들의 송환을 위한 구제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 재판은 변호인단과 원고 5명이 모두 변론을 한 뒤 최종 판결은 일본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전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은 한반도의 군사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8일 BOA에 한국의 SLBM 비공개 수중 사출시험 성공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아직 SLBM 개발에 완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적, 기술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한국의 SLBM이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잠재적 침략 억제를 고려했을 수 있다고 말했고,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SLBM 개발이 한국과 북한 사이에 심화하는 군비 경쟁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지난 7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이 진행됐다면서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세계 8번째로 SLBM 보유국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지난 8월 개최된 도쿄올림픽에 일방적 불참을 결정한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지난 도쿄올림픽에 유일하게 불참을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IOC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고 자격 정지 기간 동안 IOC로부터 어떠한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IOC는 북한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경우에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IOC 측은 북한으로부터 올림픽 참가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어떠한 공식적인 신청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